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프리시전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프리시전 바이오는 TRF라는 현관 기술을 이용해서 체외 진단 POCT 시장 쪽에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지노맨 컴퍼니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12월 3주차 때 지노맨 컴퍼니, 프리시전 바이오, 석경 AT 요 세 종목이 신규 청약을 하는데 지노맨 컴퍼니를 청약하시게 되면은 요 두 종목을 청약할 수가 없고 프리시전 바이오를 청약하게 되면은 석경 AT를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관계를 이해를 하시고 청약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펙주는 제외했는 거고요. 세 종목은 전부 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시전 바이오 공모 정보를 보면은 현재 청약일이 내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12월 14일, 15일이고 환불일은 16일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2월 22일이고 공모가 밴드는 1,500원에서 12,500원 최상단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공모 금액은 총 188억이 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들에게 30만 주 정도가 배정이 되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 및 구주 매출은 둘 다 없는 상태고요. 청약 한도는 온라인 전용,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 전용 등급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2,800만 원 정도. 지노맨 컴퍼니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이죠. 그 정도의 금액이 청약이 가능하고요. 일반 고객은 5,600만 원, 그리고 우대 고객으로 들어갔을 때 약 1억 1,25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최고 우대 고객은 1억 6천까지 청약이 가능하네요. 프리시전 공모가 밴드를 보시면은 바이텍메드, 아이센스, 그리고 진매트릭스, 바이오니아가 있고요. 아이센스는 프리시전 바이오 최대 주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이 4개 업체의 평균 PR인 27.5를 적용하였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단기 순이익을 약 1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PER 선정 그 기준으로 공모가 밴드를 선정을 했고 여기에 할인율 32%에서 43%를 적용해서 그 중에 최상단 금액인 12,500원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 자금 계획으로는 여기 보시면 구주 매출 없는 상태고요. 우리가 공모해서 들어오는 비용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의무 인수 비용 세금을 제외하고 총 185억 정도가 이제 공모 자금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중에 시설 자금이 125억 그리고 기타 자금이 한 60억 정도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요 125억 같은 경우에는 생산시설 구축 그리고 임상화학 신규 사업 쪽에 하는데 결국 둘 다 장비 신설을 하고 카트리지 제조 시설을 확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상 실험에 필요한 시설 같은 것들을 또 만드는 쪽에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연구개발비로 해외 인허가 관련 기관 쪽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랑 임상실험 관련된 비용을 연구개발 쪽에서 추가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프리시전 바이오 업종을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체외 진단 시장 쪽으로 현재 어, 그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체외 진단 시장에 약간 한계성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특별한 기술력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극복을 한 케이스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과거의 진단 패러다임을 보면은 대형 장비 우리 그 MRI랑 보통 CT 촬영 많이들 하잖아요. 보통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장비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대형 병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콤팩트화되는 장비에다가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체외 진단 시장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중이고 대형 장비만 할 수 있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점점 환자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 있고, POCT 현장 진단이 병원에 그 도입이 되게 되면은
진단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사전에 미리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같은 것들을 절약할 수 있고 조금 더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빠르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 효율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응급실 기준으로 POCT 적용 사례를 보시면은 뭐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그 기업 설명회 영상에서 이제 뇌졸중 관련돼서 예시를 들어줬는데, 이게 뇌졸중에는 출혈성이 있고 허혈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출혈성은 쉽게 말해가지고 터져서 피가 이제 출혈이 되는 거고, 허혈성은 특정 뭐 찌꺼기라든지 아니면은 혈관이 막힘으로 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막히는 그런 관련된 뇌졸중인데, 여기에 대한 처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들어오면은 CT나 MRI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대기 시간도 있어야 되고, 검사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3시간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POCT 관련된 장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환자가 쓰러져서 운송 중에 물론 CT나 MRI처럼 디테일한 검사까지는 안 되겠지만 대략적인 운송 중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출혈성인지 아니면 허혈성인지를 대략적인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가 검사도 빠르게 할 수 있고 대응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응급 환자 처리 가능 환자가 17% 정도가 증가하고 검사 시간도 평균 23분 정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환자나 병원이나 양측에 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체외 진단 시장은 면역 진단 쪽으로는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고, 실제로 프리시전 바이오도 현재 면역 진단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고 이제 실제로 결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임상화학 진단 쪽으로는 현재 체외 진단이 많이 적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진단 시장은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고요. 임상화학 진단 쪽으로 사업을 추가를 해서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게 정밀하게 검사하는 게 사실 체외 진단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유로피언이라는 형광 물질을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프리시전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정밀한 분석,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한 특허 물질을 프리시전 바이오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첨가해서 정밀도를 상승시켜서 검사하는 방식이고요. 이 기술 방식을 TRF 기술이라고 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분자 진단 쪽으로도 뭐 현재 체외 진단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쪽은 아직까지 크게 뭐 매력이 있다든지 아직은 이제 성장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장이다 보니까 현재 프리시전 바이오는 요 두 가지 시장에 많이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이고, 요건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성장을 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리시전 바이오의 주요 매출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초기에는 이제 현재 검사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거기에 맞는 카트리지 진단 키트가 계속 소모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소모품인 카트리지 진단 키트가 메인 매출이 됩니다. 프리시전 바이오는 이 검사 장비를 팔아서 매출을 크게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검사기는 최대한 빨리 많이 뿌리는 게 목적이고요. 결국은 일회성 소모 물질인 카트리지 판매량을 늘리는 게 최종 목표고요. 현재는 12종의 카트리지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2023년도에는 이 카트리지의 종류를 26개까지 늘리는 게 목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뭔가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 거고요. 요런 우리 검사하는 카트리지가 있고요. 이런 검사기 같은 것들을 현재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리시전 바이오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미국이었나? 아무튼 해외에 뭐 나노디텍 그리고 테라웨이브라는 두 개 회사가 약간 파트너십의 협력 관계로 있다가 요 두 개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프리시전 바이오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체외 진단 쪽으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면역 진단 쪽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가 현재는 이제 유럽, 동남아 등 쪽에 성능을 검증해 가지고 점점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및 비전으로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있는데 현재 19년도 말에 유럽 시장 진출을 했고 유럽 4개국에 500대의 검사기가 판매가 되었고 현재 13만 개의 카트리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 차별화된 POCT 기술, 아까 전에 얘기했던 TRF 기술로 경쟁사가 개발하기 어려운 검사 항목들을 계속 개발해 갈 예정이고요. 특히 뇌질환이나 감염병 등의 진단 항목은 이렇게 좀 체외 진단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다른 체외 진단 시장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둘 예정이고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바꿔가지고 현재 면역 진단이 아니라 임상화학 검사기를 2020년도에 출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카트리지도 2022년부터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에 대한 시장 체외 진단 시장 관련된 제품만 있는데 향후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9.1조가 사람 관계된 거고요. 동물 관계된 것도 한 1.1조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 쪽으로도 현재 진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뇌졸중 관련된 얘기도 있었지만 그 체외 진단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형 장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검사를 못 받고 조기에 검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심장 근육에 있는 조직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혈관 안에서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심장에 딱 어느 한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제 심근경색이 되는데 이것도 그 떠돌아다니는 조직 같은 것들을 이제 체외 진단기로 검사를 가볍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감도라든지 정확도 그리고 재현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은 방식이 TRF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호평을 받아가지고 현재 유럽 쪽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뇌졸중 막히거나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검사도 두 가지의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 키트로 그거를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막힌 건지 터진 건지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체외 진단에서 구별이 된답니다. 물론 그걸로 해서 결과를 다 낼 수는 없고요. 경우에 따라 전체 환자 중에 그 TBI 환자 중에 75%가 거의 가벼운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혹시나 큰 문제가 있을까봐 MRI나 CT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이 가벼운 환자들은 약간 추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뭐 결핵, 뇌졸중, 노로, 뭐 TBI, CRE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 쪽에도 현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모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 캐파를 증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임상화학 관련돼서 2022년 기준으로 임상화학 관련해서 200만 개, 면역진단 관련된 키트를 540만 개까지 생산 가능하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 요거는 목표 매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현재는 한 8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지만 2023년도에는 거의 한 9배 이상 성장하는 게 목표에 있다라는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그 매출 구성은 이런 식으로 면역 진단의 84%, 임상화학의 16%고요. 현재 그 체외 진단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골드
흡광이라고 하는데 골드 흡광 관련된 매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59% 전체 매출의 59%에 해당하는 매출을 TRF 현광에서 일으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대충 350억, 400억 가까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 중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23년도에 15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주주 구성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주주 구성을 보면은 상장일부터 유통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53.83%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의외로 또 투자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은 상장 후 1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보호 예수 기간이 묶여 있고요. 비중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센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유사 업체들 중에 한 군데가 아이센스였죠. 이 아이센스가 전체 비중의 약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긍정적으로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장일 날 흐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3개월 후에 나오는 기관 투자 조합의 수가 많긴 하지만 3개월 후에 나오는 물량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은 조금 그래도 기존에 있던 다른 바이오 종목들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의 수치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된 게 있는데 5,000원, 6,010원 그리고 780원이 있습니다. 5,000원은 공모가 12,500원이죠. 12,500원에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6,010원은 48%, 7,800원은 6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뭐 다른 종목들 보면은 막 5%대 이런 금액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낮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물량이 한 6.7%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사실상 투입이 되어도 크게 같이 희석은 당연히 되겠지만 크게 희석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주가가 공모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2%도 낮아지면서 그때 기준으로는 꽤나 많은 희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부담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비고사항은 제가 읽어봤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외 거래가가 지금 3,000원, 13,000원, 2만원인데 올라왔는 시기가 7월 11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계속 적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PR은 계산할 수는 없고 2023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이 151억 정도가 됩니다. 그 151억을 가지고 현재 시총 공모가 기준 장외가의 가장 높은 2만원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공모가 기준 PR은 9.3이고요. 장외가는 14.89입니다. 하지만 요건 크게 의미는 없고요. 유통 가능한 물량은 약 600만 주고요. 전체 물량이 53.83%고 이 기준 공모가 기준으로 총 금액을 봤을 때 757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만약에 정말 2023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이 151억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은 현재 공모가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더블을 가도 한 20 정도 안팎이 되겠죠. 20억 정도 20배죠. 20배 정도가 되는데 사실 바이오 종목이 이 정도면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나 다른 변수는 없는지 또 혹은 호재나 악재 같은 게 어떤 것들이 붙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보고 뭐 솔직히 청약은 들어가더라도 갑자기 이 종목을 투자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이나 이때쯤 약간 사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싶으면은 물론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그때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우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요 예측은 역시 바이오주라서 그런지 1231대 1로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왔고요. 다만 지노맨 컴퍼니랑 다르게 보호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 신청 비율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12,500원 이상의
98% 이상 지노맨 컴퍼니하고 비슷하죠. 이상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공모가 밴드 최상단 기준보다 초과해서 신청했는 물량이 비중을 보시면은 요게 가장 낮은 수치더라고요. 한 9.9% 조금 안 되는 정도 신청했는 게 국내 기관 투자 중에 투자 매매 중개업자들 비중이고, 그것 이외에 봤을 때는 약 25%까지도 신청했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공모가 밴드 최상단보다는 높은 가격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 수요 예측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입니다. 확정 비율이 아니고 신청 비율을 봤을 때 1개월 차 때까지 그 신청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하지만 전체 비율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리시전 바이오 청약 유무 및 전략을 한번 얘기 드리자면, 일단 청약 유무는 아직 미정이고요. 석경 AT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체외 진단 시장, POCT 시장 쪽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골드 흡광이랑 일반 형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골드 흡광 같은 경우는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라고 하고요. 일반 형광 같은 경우에는 분야는 조금 늘릴 수는 있는데 요거 민감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야도 늘리고 민감도도 올림으로 해서 조금 단점들을 보완했는 기술이 TRF 형광 기술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특허 추가하는 물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프리시전 바이오가 어느 정도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장비 한 대당 12종의 진단 키트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한 대당 이 진단 키트는 이 장비, 저 진단 키트는 저 장비, 이게 아니고 현재 있는 12종의 진단 키트를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향후 그 26종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기존에 장비 한 대를 팔았던 업체가 다른 장비를 팔지 않고도 내가 팔 수 있는 진단 키트의 종류가 2023년도에는 한 2.5배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2.5배는 안 되겠네요. 한 2배, 2.1배 정도 되겠네요. 한 2.1배 정도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기존의 장비 팔았는 쪽에서도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가 늘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장비 한 대로 돌리는데 필요한 진단 키트 종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장비를 늘리는 그런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산 시설 증가로 2022년이죠. 2022년부터 임상화학 230만 개, 200만 개였나? 200만 개죠. 죄송합니다. 왜 230만 개 적었지? 면역 진단 540만 개에서 총 740만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구축하게 된다라는 것도 장점이고요. 면역 진단에서 현재 임상 화학 진단, 요게 바로 TRF 형광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 중에 있고, 이 부분은 프리시전 바이오가 어느 정도 선점 혹은 독점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 분야를 100% 모르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현 상황까지 안다면은 조금 더 프리시전 바이오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는 있겠죠. 그건 한번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외 진단 시장이 성장은 조금 앞으로는 필수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런 독보적인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매력적으로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본격적인 성과가 2023년도부터 나오기는 하지만 신규 상장 시에는 이 테마 가지고 있는 재료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좋은 흐름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보다 시총이라든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총 금액이 가벼운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최근에 주식시장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보면은 초반에 뛰어났다가 계속 흘러내리는 패턴들 많이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호재가 있으면 다시 막 2연상 이래 올라간다든지 그런 패턴들이 포인트 모바일에서 나왔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 후에 오랫동안 지고 가기는 조금 불안한 점이 있고, 어느 정도 상장 후에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켜봤다가 본격적인 성장이 2023년도부터 계획했는 성과가 나올 것 같다 싶으면 그때부터 한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으로서 나오는 가장 흔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재료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상 프리시전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종목 분석을 해봤고요. 한번 투자 판단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